엄마, 물 좀 가져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좀 닦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제 아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케이크 자국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금방 치울게. 제가 사준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미역국 보온병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냄새나게 이런 국물은 뭐하러 가져와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 생일이라고 새벽부터 끓여온 미역국을 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년이다. 그날 밤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사이코 하나 처리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한숙자는 부엌에서 미역을 정성스럽게 불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늦둥이 아들 민준의 35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숙자는 미역 하나하나를 손으로 골라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민준이 입에 들어갈 건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고 말고. 딴 건 몰라도 이 애미 손맛 들어간 미역국이 최고라던 녀석인데. 찬물에 불린 미역을 깨끗하게 씻어 참기름에 볶아내니 고소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숙자는 국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비찜도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달콤하게 졸였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완전히 배어들도록 약한 불에서 2시간 넘게 끓인 갈비찜을 보며 숙자는 흐뭇해했거든요. 세상에,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네. 대학 다닐 때 우리 민준이 이 갈비찜 하나만 식탁에 올리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웠지. 엄마, 뼈만 남았어요. 하며 웃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숙자는 갈비찜 국물을 한 번 더 맛보며 간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예진이는 평소에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옳지, 간이 딱 맞네. 짜지도 않고 달큰한 게 아주 좋아. 자, 이제 가볼까?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얼른 가자고. 숙자가 보온병에 미역국을 가득 담고 갈비찜 용기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들고 나오자 김 실장이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숙자의 수행비서로 10년 넘게 함께 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무겁습니다. 제가 들게요. 아이고,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련님 입이 귀에 걸리시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숙자를 보며 말했어요. 숙자는 뒷좌석에서 두툼한 용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색했거든요. 김 실장, 근데 말이야. 예진이가 이걸 반길까 모르겠네. 요즘 젊은 애들은 뭐 파스타니, 피자니 그런 것만 찾는다잖아.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 촌스럽다고 흉보는 건 아닌지. 에이, 회장님도 참. 흉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남편 생일상을 직접 차려오셨는데 며느님이 감동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김 실장이 차를 운전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숙자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진이가 평소에 보이는 태도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며 숙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늘만큼은 가족이 화목하게 생일상을 차려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만나는 횟수가 부쩍 줄었거든요. 강남 최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서자 숙자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씩 하는 이 아파트를 민준이 부부에게 사줄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김 실장, 시동 끄고 딱 기다리고 있어. 네, 금방 다녀올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숙자는 깜짝 선물을 주려는 장난기 섞인 마음이 생겼어요. 평소 같으면 초인종을 눌렀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말이에요. 초인종 누르면 재미없지. 비밀번호 누르고 짜잔하고 들어가면 우리 아들 놀라서 기절하는 거 아니야? 호호. 삐삐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숙자는 활짝 웃으며 들어섰어요. 민준아, 엄마 왔다. 깜짝 놀랐지? 하지만 숙자의 웃음은 곧 굳어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건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독한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현관에서부터 진동했어요. 바닥에는 맥주캔과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구구,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술독에 빠졌다 나온 것도 아니고. 거실로 들어선 숙자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에 깔끔했던 넓은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소파 위에는 와인병들이 비어있는 채로 나골나골 굴러다니고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카펫 위에는 색색의 폭죽가루가 뿌려져 있고 테이블에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엉망으로 널려 있었어요. 벽면에까지 음식물이 튀어 있는 걸 보니 어젯밤 파티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서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카드로 바닥에 눌러붙은 케이크 자국을 긁어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숙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거든요. 세상에. 민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소파에서는 최혜진이 베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화장이 번진 얼굴로 민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진이의 옆에는 값비싼 브랜드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 박민준, 물 안 가져와? 목말라 죽겠는데 사람 말려 죽일 작정이야? 예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바닥을 긁는 거야. 땅을 파는 거야? 조용히 좀 닦으라고. 소리 때문에 골이 다 울리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비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예진아. 얼룩이 굳어서 잘 안 지워져서 그래. 금방 치우고 물 갖다 줄게. 조금만 참아줘.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 아들의 생일날인데 생일상은커녕 남의 파티 뒷정리나 하고 있다니요. 더군다나 아내에게 저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라니. 충격에 빠진 숙자의 손에서 보온병이 미끄러졌어요. 쾅! 보온병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에 예진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머리를 감싸며 눈을 비비던 예진이가 현관 쪽을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씨, 누구야 아침부터. 사람 간 떨어지게. 예진이가 숙자를 알아본 순간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몸을 일으키던 예진이가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게 상식이에요?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교양 없게 뭐 하시는 거예요? 숙자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의 집이라니 자신이 사준 집인데 말이에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오늘 민준이 생일인 건 아냐? 미역국은 끓여줬어?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손등으로 눈곱을 닦았습니다. 생일이요? 아, 오늘이었나? 깜빡했네. 아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어요? 나가서 사 먹든가 대충 때우는 거지. 그리고 저 어제 친구들 와서 피곤하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예진이가 숙자가 들고 온 갈비찜 용기를 보며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움켜쥐고 찌푸렸어요. 그리고 냄새나게 이런 건 뭐하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냄새 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당장 도로 가져가세요. 숙자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며 모독하다니요. 이런 천하의 못돼 먹은 년. 너 같은 물건을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쳤어. 숙자가 예진이에게 달려들려 하자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던 민준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어머니를 온몸으로 꽉 막아섰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만 좀 해, 제발. 예진이 지금 머리 깨질 것 같다고 하잖아. 안 보여?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더 화를 낼까봐 아내 비위를 맞추려고 흘리는 겁쟁이의 눈물이었지요. 엄마가 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집구석이 더 난장판이 됐잖아.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한테 왜 와서 행패야 행패가. 예진이 아파 죽겠다는데 엄마는 걱정도 안 돼? 제발 좀 가. 당장 나가라고요. 숙자는 아들의 모진 말에 말문이 막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애미를 밀어내면서 저 못된 며느리를 감싸고 돌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현관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밖으로 밀쳐내고는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무정한 철문이 숙자의 코앞에서 거칠게 닫혔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숙자는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보온병에서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뚜껑 사이로 질질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갈비찜 용기도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린 채 아까운 고기 국물이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숙자는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속에서 치미는 분노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저렇게 머슴처럼 부려먹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왕님처럼 살고 있어?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어? 숙자의 눈에서 서슬 퍼런 냉기가 번뜩였습니다. 과거 명동 사채 시장 바닥을 호령하며 벌벌 떨게 만들었던 철의 여인 한숙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김 실장은 한숙자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김 실장,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며느리라는 물건 아주 앙큼한 년이야. 뒷조사 좀 해봐야겠어. 아주 껍데기를 싹 벗겨서 속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조용히 알아볼까요? 아니면?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숙자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옛날에 명동 바닥에서 내가 목숨 한번 구해준 놈이야. 컴퓨터 귀신이라고 불리는 놈이니까 아주 샅샅이 파헤칠 수 있을 거야.
명함에는 정보 분석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실장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연락해서 며느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탈탈 털어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실장의 전화를 받은 전산 전문가는 단 하루 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진의 금융 기록과 통신 내역, 그리고 위조된 학력 증명서까지 모든 걸 해킹해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숙자 앞에 놓았어요. 숙자는 파일을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았어? 파일에는 예진의 친정이 도박 중독인 어머니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의 월급이 고스란히 그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야? 민준이 월급을 이 도둑년이 지네 친정 도박빚 갚는데 꼬라박고 있었다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네, 그렇습니다. 매달 월급날만 되면 칼같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도련님 통장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숙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같은 시각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 가격을 보며 한숨을 내쉬던 민준이 일어났어요. 아, 구내식당 밥값이 또 올랐네. 7,000원이면 안 되겠다. 그냥 편의점 가야지. 민준은 회사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예진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어제 우리 엄마가 무식하게 굴어서 진짜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앞으로 엄마 절대 못 오게 막을. 제발 화 풀어라. 응? 사랑해. 민주는 문자를 여러 번 고쳤으며 전송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도 예진의 답장이 올까봐 계속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이 민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휴, 저기 좀 봐. 박 대리 요즘 꼴이 말이 아니네. 노숙자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양복 소매 다 해진 거 봐라. 와이프가 엄청 부자라던데 남편 옷 하나 안 사주나? 말도 마, 점심도 맨날 컵라면이더라. 집에서 밥도 안 주나 봐. 민주는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과장이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아, 박민준, 너 이리로 좀 와봐. 과장이 민준을 불렀어요. 박 대리,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이 보고서 꼴이 이게 뭐야? 오타는 기본이고 내용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발로 써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과장이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비굴하게 사과했어요. 업무 능력마저 저하되어 상사들에게 질책받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같은 시각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예진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머머 언니, 세상에 이 가방 좀 봐. 가죽이 아주 번쩍번쩍한 게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얼마예요? 친구가 샤넬 가방을 만지며 호들갑을 떨며 물었어요. 예진이 턱을 치켜들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글쎄 한 800만 원 정도 하려나?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하나 산 거지. 와, 800만 원이 별거 아니라니.
역시 재벌가 며느리는 노는 물이 다르네. 달라. 우리는 평생 꿈도 못 꿀 텐데. 진짜 부럽다, 예진아. 예진은 시댁의 재력을 과시하며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여기요. 이거랑 저기 진열된 거 둘 다 주세요. 아, 할부는 무슨. 촌스럽게. 그냥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시원하게.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예진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김 실장에게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김 실장은 예진의 행적을 추적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진이 민준에게는 문화센터 요리 강습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예진 씨가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 남편한테는 요리 강습 가서 찌개 끓이는 법 배운다고 해놓고선 엉뚱한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리 강습이 아니라 성형외과에 다니고 있어요. 김 실장이 예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예진은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도훈 오빠,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예진이 조수석 문을 열고 콧소리를 내며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강도훈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예진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우리 공주님 기다리는데 하나도 안 지루했어. 오늘은 어땠어?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네. 오늘 피부과 가서 제일 비싼 레이저 받았어.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오빠한테 예뻐 보이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어때? 나 예뻐? 예진이 도훈의 어깨에 착 달라붙어 기대며 말했어요. 도훈은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차가 출발하자 김 실장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한 예진과 도훈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김 실장은 자연스럽게 바로 뒷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그래서 예진아, 우리 계획은 언제 실행할 거야? 나 이제 기다리는 거 지겨워 죽겠다. 도훈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뭔 생각? 좋은 수라도 났어?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 늙은 여우,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는 거야.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던데?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어요. 야, 너 진짜 독하다 독해. 근데 그거 아주 괜찮은 생각이다. 요양병원에 가둬놓으면 그 많은 재산 관리권이 싹 다 너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 냄새나는 늙은 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제 끝이라고.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은 거지.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김 실장은 주먹을 꽉 쥐며 참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민준이 그 바보 천치는 뭐라고 안 해? 눈치 못 챘어? 도훈이 예진에게 물었어요. 아유, 말도 마. 그 등신은 아직도 꿈에도 모르고 있어. 어제도 내가 좀 화를 냈더니 잘못했다면서 벌벌 떨더라니까. 꼬라지하고는. 으이구,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호구네, 호구.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맞아, 오빠. 나 진짜 죽겠어. 그 인간이랑 한 침대 쓰는 것도 역겨워 죽겠어.
살 닿는 것도 싫고 냄새도 싫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미치겠다고. 예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도훈이 예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더 참아, 공주님. 그 집 재산 뼈까지 싹 다 발라먹고 나서 빈털터리 만들고 이혼하면 되잖아. 응? 김 실장은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녹음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곧바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녹취 파일입니다. 김 실장이 숙자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숙자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예진과 도훈의 육성을 들은 숙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당장의 분노를 억눌렀어요.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했거든요. 김 실장, 당장 민준이 안전부터 확보해. 내 아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조치할까요? 민준이 출퇴근길에 사복 입은 경호원들 쫙 깔아. 쥐도 새도 모르게 붙여야 해. 그리고 저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다 감시해.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24시간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자는 책상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늦은 밤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진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도훈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야, 내일 만날까? 나 몸이 근질거려. 좋아, 오빠. 내일 봐. 그 바보는 오늘 야근이라 늦는데. 잘 됐네. 걱정 없이 놀겠네. 예진이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주는 그런 예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묵묵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숙자는 서재에서 예진과 도훈의 사진을 라이터로 태우고 있었어요. 사진이 불에 타며 재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지금 웃어둬야지. 내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생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숙자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전설이었던 한 숙자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예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예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네. 두 줄이 딱 떴어. 호호.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예진은 생리가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예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뱃속 아이는 도훈의 핏줄이었거든요. 가만 보자. 날짜가 딱 도훈 오빠랑 강원도 갔을 때네. 이걸 어떻게 써먹는다. 옳지. 예진은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달 전 민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옷만 벗겨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술김에 실수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박민준 이 멍청이는 그날 밤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덮어 씌우면 되는 거야. 아주 완벽해. 예진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한껏 꾸며서 상냥하게 말했지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아, 그리고 들어올 때 어머님도 좀 모시고 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중요한 얘기?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또 무슨 사고 쳤어? 민준이 걱정스럽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유, 사고는 무슨. 와서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아주 기쁜 소식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와요. 알았지? 예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시간 민주는 숙자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어머님도 오셨어요? 그래 왔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르냐? 숙자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맞은편 소파에 앉아 예진을 바라봤어요. 민준이도 예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뭔데 뜸을 들여?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 예진은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수줍은 척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요. 자, 이거 봐요. 여보, 축하해.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나 임신했대.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사진 속 작은 점 같은 모습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예진아? 정말 우리 아기란 말이야? 응, 맞다니까. 오늘 산부인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왔어. 5주 됐대. 예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세상에, 5주면 한 달 전 우리가 화해하자고 술 한잔했던 그날인가 봐. 내가 술김에 당신 안았던 그날 밤에 생긴 아이인가 보네. 민준이 감격하여 말했어요. 그날 밤 자신이 술에 취해 아내를 덮쳤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다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할게. 민준이 예진을 끌어안으며 엉엉 오열했어요. 예진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병신 속기는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좋단다. 그래, 평생 그렇게 속고 살아라. 숙자는 겉으로는 축하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칠 전 김 비서가 들려준 녹취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날 민준이 술에 약 타서 재우고 옷만 벗겨놨더니 진짜 자기가 한 줄 알고 감동하더라. 예진이 도훈에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숙자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어요. 오호,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축하한다, 예진아. 드디어 우리 가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네. 경사고 말고. 숙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이제가 기회라는 듯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사실 제가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데? 임신한 몸인데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냐? 말만 해라. 아니요, 먹는 건 괜찮고요. 태어날 우리 손주 콩콩이를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눈빛을 번뜩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환경?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사는 집이 좁기라도 하다는 거냐? 아유, 아니에요. 집은 좋은데 어머님 명의로 된 강남 빌딩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아주 안정적으로 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예진이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며 예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예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빌딩을 달라니.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민준아. 넌 좀 빠져 있어. 숙자가 민준을 제지하며 말했어요. 줘야지. 주고 말고. 내 피부치인 친손주가 태어난다는데
빌딩 쪼가리가 문제냐? 며느리 말이 맞아. 그래야 우리 콩콩이가 금수저 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내가 주마. 숙자는 맞장구 치며 예진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김비서는 숙자의 신호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죠? 어머, 나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 정말이다. 다만, 그게 워낙 큰 재산이라 증여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세금 문제도 있고 서류도 떼야 하고 알지? 숙자가 말했어요. 아유, 그럼요. 주신다는데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만 해주세요. 예진이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김비서는 예진이 다니는 산전 마사지샵을 찾아갔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예약하신 분인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김비서는 말없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그 안에는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헉? 이게 다 뭡니까? 무슨 일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검사 하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비서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틀 후 예진은 시어머니가 예약해준 강남 최고급 마사지 코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푹신한 VIP룸 침대에 누워 전신 마사지를 받으니 온몸이 노곤해지는 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사모님, 압은 괜찮으세요? 시원하시죠? 마사지사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요. 역시 비싼 데라 다르네. 우리 시어머니가 돈 좀 쓰셨나 봐. 호호. 예진이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른하게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개운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산전 필수 검진 및 연구 동의서인데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호사가 서류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 사이에는 친자 확인 동의서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예진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볼펜을 들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사인하려고 펜을 갖다 댔지요. 아우, 복잡해라. 이게 다 뭐예요? 뭘 이렇게 많이 써요? 아, 별거 아니에요. 산모님하고 태아 건강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서명만 휘갈겨 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능청스럽게 설명했어요. 예진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의 글씨는 읽지도 않고 대충 사인했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간단하게 하나 하셔야 해요. 임신 초기시라 빈혈 수치 확인해야 하거든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따끔해요? 살짝 따끔해요. 주먹 주시고요. 예진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혈액을 쭉 뽑아서 시험관에 담았어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옵니다. 조심히 가세요, 사모님. 네, 수고해요. 예진이 대답하며 마사지샵을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예진이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재빨리 뒷문으로 가서 김비서에게 혈액 샘플을 넘겼습니다. 같은 시각 김비서는 냄새나는
도훈의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면도기와 칫솔을 찾아 조심스럽게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이제 유전자 검사만 하면 끝이다. 딱 기다려라. 이 사기꾼 놈들아. 김 비서가 중얼거리며 곧바로 검사기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는 민준이 입덧하는 예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비싸고 싱싱한 딸기를 사와서 식초물에 꼼꼼하게 씻어 예쁜 접시에 담아 내놓았어요. 여보, 이거 봐. 딸기가 아주 빨갛게 잘 익었어. 하나 먹어봐. 엽산도 많고 아기한테도 좋대. 민준이 정성스럽게 딸기를 하나 집어 예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예진이 딸기를 씹더니 갑자기 얼굴을 확 구겼어요. 퇴. 아우시여. 아, 이게 뭐야? 예진이 먹던 딸기를 바닥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빨간 딸기가 바닥에 떨어져 보기 흉하게 으깨졌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식초를 먹이는 거야, 뭐야? 맛이 왜 이래? 일부러 맛없는 것만 골라왔어? 미안해. 내가 먹어봤을 땐 달았는데. 내가 당장 나가서 다른 걸로 다시 사올게. 응? 화 풀어, 예진아. 민준이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으깨진 딸기를 닦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됐어. 입맛 다 떨어졌어. 아우, 짜증나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진이 쾅 소리가 나게 발을 구르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통화 괜찮아? 예진아. 어떻게 됐어? 그 노인네가 뭐래? 도훈이 전화 너머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성공했어. 시어머니가 아주 껌뻑 죽더라. 빌딩 증여해준다고 약속했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은 좀 걸린다는데 준다고 했으니까 된 거지 뭐. 정말? 와, 대박이네. 잘됐다, 예진아. 고생했어. 도훈이 낄낄거리며 기뻐했어요. 조금만 참아, 오빠. 저 호구놈이 건물 받아오면 내가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오빠한테 갈게. 우리 세 식구 떵떵거리면서 살자. 예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공주님. 예진은 통화를 끝내고 거울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3일 후, 김 비서가 대외비 도장이 찍힌 밀봉된 서류 봉투를 숙자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개봉했어요. 종이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숙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박민준 친자관계 불일치, 강도훈 친자관계 99.9% 일치. 검사 결과지에는 시뻘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숙자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이 더러운 놈년들이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을 철저히 농락하고 남의 씨를 배에 품고 들어와 내 집안을 삼키려 한 두 사람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사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숙자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김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김 실장, 준비해. 아주 완벽하게. 저것들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해. 파티 일주일 전 숙자는 예진을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응접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분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아가, 눈 크게 뜨고 잘 들어라. 너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단다. 숙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좋은 소식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뜸 들이지 말고 얼른 말씀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예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반짝이며 물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큰 자선 파티를 하나 열 생각이다. 그런데 그냥 파티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정재계 거물들과 기자들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너한테 빌딩 증여식을 거행할 생각이다. 숙자의 말에 예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다 못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님 진짜죠? 언제요? 당장 다음 주라고요? 그래,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야. 장관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올 거야. 방송국 카메라도 올 거고 아주 성대하게 치를 거니까 그리 알아라. 와, 대박. 그럼 제가 그날 밤의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드디어 제가 상류사회 사모님으로 데뷔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최고. 예진이 흥분하며 아이처럼 손뼉을 쳤어요.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 좋아할 줄 알았다. 그래서 말인데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주인공이 초라하면 안 되잖아. 아유, 당치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꾸미고 갈게요. 누가 봐도 재벌가 며느리처럼 보이게 할게요. 예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어요. 오빠,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대박이야, 대박. 우리 인생 폈어. 왜 그래?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로또라도 됐어? 도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로또보다 더한 거야. 시어머니가 다음 주 파티에서 공식적으로 빌딩 준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도장 찍어준대. 기자들도 온대, 오빠. 뭐, 진짜야? 와, 드디어 그 노인네가 지갑을 여는구나. 야, 최혜진. 너 진짜 해냈구나. 도훈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 지금 당장 쇼핑해야 돼. 그날 내가 제일 돋보여야 한다고. 오빠가 좀 도와줘. 나 완전 화려하게, 기죽지 않게 싹 다 명품으로 휘감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짐꾼 노릇 톡톡히 해줄게. 내일 날 밝자마자 바로 백화점 털러 가자. 다음 날 예진과 도훈은 강남 명품 거리를 누비며 쇼핑을 했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최고급 드레스들을 골라보며 예진은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원단이 아주 차르르 흐르는 게 귀티가 잘잘 흐르지 않아? 이게 3천만 원이라는데 강남 빌딩 주인 되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어때? 예진이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몸에 대고 빙글 돌며 들어 올렸어요. 죽인다, 죽여. 우리 예진이 옷태가 장난 아닌데? 너한테 딱이야, 딱. 그날 네가 파티장 다 씹어먹겠다야. 도훈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드레스만 있으면 뭐해? 반짝이는 게 있어야지. 보석도 사야겠어. 알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로 싹 다 할 거야. 예진은 민준의 카드를 꺼내며 점원을 불렀어요. 카드를 흔드는 손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기요, 언니. 이거랑 저기 진열된 거랑 아까 입어본 것까지 싹 다 주세요. 한도 걱정 말고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일시불로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점원이 정중하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예진은 파티 준비를 핑계로 민준의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했어요. 민준은 회사에서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고객님 되십니까? 여기 카드 채권팀입니다. 네, 채권팀이라니요?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지금 카드 대금 연체가 심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더 미루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연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 실례지만 얼마인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연체된 금액만 5천만 원입니다. 당장 입금 안 하시면 신용불량자 되십니다. 5천만 원이요? 500만 원이 아니고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내가 파티 준비한다고 좀 많이 썼나 보네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당장 갚을게요. 제발 아내한테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민주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신청을 했어요. 예진을 위해서라면 빚을 져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파티 사흘 전 숙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준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어서 와라. 엄마가 오늘 우리 민준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 끓여놨다. 숙자가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를 민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와, 냄새 좋다. 감사해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어요.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라. 아니, 그나저나 이게 뭐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요즘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냐? 많이 먹어라. 이 갈비도 좀 뜯고. 숙자가 살이 통통한 갈비를 민준 그릇에 수북이 올려주었어요.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아, 밥 다 먹었으면 잠깐 엄마 좀 보자. 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다. 놀라지 말고 봐라. 숙자는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와 민준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숙자가 예진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명품 매장에서의 거액 결제 내역이 빼곡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성형외과? 명품관? 액수가 왜 이래? 내 처 예진이가 쓴 카드 내역이다. 요리 강습 간다면서 병원 가서 수백만 원씩 긁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사들인 기록이야. 민주는 서류를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조사하신 거예요? 엄마 혹시 사람 시켜서 예진이 뒷조사했어요? 엄마가 예진이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민준이 서류를 확 밀어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예진이가 파티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좀 쓴 걸 가지고 이러기에요? 정신 차려라, 박민준. 넌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냐? 잔말 말고 이것도 들어봐. 숙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예진과 도훈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그 늙은 여우,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는 거야. 오,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네. 그럼 재산 다 내 거잖아. 민주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엄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해서 목소리 흉내 내는 것도 있다던데. 하지만 곧이어 들린 예진의 목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그 등신, 약에 취해 뻗은 주제에 내 뱃속에 누구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잖아. 진짜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감동해서 울더라니까?
깔깔깔. 예진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민준의 손에서 수저가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쇠숟가락이 바닥에 나뒹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식당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예진이 목소리예요? 엄마, 말 좀 해보세요. 내 아내 예진이가 맞냐고요. 민준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봐라. 마음 단단히 먹고. 숙자가 책상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새빨간 글씨가 민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술김에 실수해서 생긴 아이라며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민준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등골 다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딴 놈 애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래. 민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자존심 다 버리고 노예처럼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숙자는 말없이 다가가 무너진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애미가 죄인이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널 저런 구렁이 소굴에 너무 오래 뒀구나. 울어라, 실컷 울어.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전현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래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민준이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죽긴 왜 죽어? 죽어도 저 연놈들이 죽어야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라. 숙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참을 통곡하던 민주는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저 두 연놈들 절대 용서 못해요.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놔도 시원치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잊지 마라. 하지만 민준아, 파티 당일까지는 죽은 듯이 참아야 해. 아무 일 없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라. 숙자가 아들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데 예진이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민준이 손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잔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물이 다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참아야 이긴다. 한 방에 보내버리려면 참아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예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것 봐라. 오늘 산 드레스인데 완전 대박이야.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예진이 신이 나서 드레스를 몸에 대고 빙글 돌았습니다. 민주는 속에서 구역질이 왈칵 치밀어 올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예쁘네. 뭐야? 반응이 왜 그래? 영혼이 하나도 없네. 예진이 입을 삐죽거리며 따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먼저 씻을게. 민준이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진은 민준의 어색한 태도를 보며 혀를 찢찢 찼어요. 어휴, 하여간 촌스럽기는. 파티 같은 큰 자리에 간다니까 벌써부터 쫄아서 긴장한 꼴하고는.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감 좀. 예진이 민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콧노래를 부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예진이 코를 골며 잠든 후였습니다. 민준은 잠든 예진의 배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저 뱃속에 있는 게 내 아이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던 그놈의 아이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준 초소형 녹음기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웃을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파티 전날 밤 숙자와 김 비서는 텅 빈 호텔 연회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스크린 제어 시스템 확인 끝났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영상 송출됩니다. 보안 요원들은 배치 완료했습니다. 도운 놈이 도망 못 가게 출입구마다 건장한 놈들로 세워뒀습니다. 김 비서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동선은? 며느리 자리는 어디야? 완벽합니다. 예진 씨가 앉을 자리를 단상 바로 앞 스크린이 가장 잘 보이는 정중앙으로 배치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일 겁니다. 숙자는 어둠이 내린 텅 빈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이곳이 내일이면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처형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징글징글한 악연도 내일로 끝이야. 숙자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분노이자 악을 심판하려는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녁 도심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조명을 뿌리며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기자들로 연회장이 가득 찼어요. 야, 김 기자. 여기 봐라. 오늘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분위기 보니까 오늘 뭔가 큰 거 하나 터질 것 같지 않냐? 한 기자가 동료에게 흥분하며 속삭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VIP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예진이 3천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푸른 배를 자랑스럽게 강조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폼이 마치 여왕님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오셨어요? 호호. 네, 맞아요. 오늘 증여식의 주인공, 바로 저 최예진입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진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거만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어요. 목에는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예진 씨, 축하드려요. 세상에 강남 빌딩을 증여받으신다면서요? 진짜 부럽습니다. 시어머니 잘 만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하객 한 명이 예진에게 다가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다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죠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자주 뵈어요, 우리. 예진이 우아한 척 고개를 까닥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도훈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예진이 도훈을 발견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제 먼 친척 오빠예요. 미국 월가에서 투자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오빠, 인사해.
예진이 천연덕스럽게 도훈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강도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도훈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사기꾼이자 예진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잠깐 후 사람들이 흩어지자 예진과 도훈은 구석진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마주 섰습니다. 축하한다, 예진아. 드디어 해냈구나. 오늘 아주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야. 도훈이 작은 소리로 낄낄거리며 잔을 부딪혔어요. 고마워, 오빠.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게? 다 오빠가 머리 써준 덕분이지. 이따가 끝나고 제대로 축하하자. 알지? 예진이 끈적한 눈짓을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예진의 옆에서 에스코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알게 된 그 끔찍한 진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유 여보, 표정 좀 펴라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죽상이야?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진 이상하게 나오면 책임질 거야? 예진이 민준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짜증을 냈어요. 미안해. 내가 좀 긴장해서. 민준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만 갔습니다. 으이구, 진짜 멍청해가지고는. 덩치만 컸지가는 콩알만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쫄아가지고 빌빌거리는 꼴이라니. 창피해 죽겠네, 진짜. 예진이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소리로 민준을 깎아내렸어요. 오후 8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내외 귀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증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안내와 함께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숙자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숙자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숙자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장내는 터질 듯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 하나뿐인 며느리 최예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숙자의 말에 예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순간이 왔다고, 이제 강남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애쓴 며느리에 대한 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숙자가 예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진은 감동한 연기를 하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가 돌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한마디에 장내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멈췄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며느리라 해도 핏줄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숙자의 서슬 퍼런 말에 예진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숙자가 우아하게 손짓을 하자 웅장하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배경음악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연회장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며느리가 받을 증여 서류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자가 여유롭게 말했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건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어요. 대신 낯뜨겁고
민망한 영상이 고화질로 대문짝만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진과 도훈이 산부인과 주차장 차 안에서 서로 껴안고 진하게 키스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민준이 그 멍청한 놈이 아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 킬킬킬. 아유, 진짜 바보 천치 같은 놈이라니까. 지 마누라 뱃속에 누구 애가 든 줄도 모르고 좋단다. 영상 속에서 예진과 도훈이 서로를 껴안고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머, 세상에, 저게 뭐야? 저거 며느리 아니야? 말세다 말세야. 임신했다더니 배가 맞아서 딴 놈이랑 저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저 남자는 아까 친척 오빠라며? 사촌끼리 저런다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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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이 특종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거든요. 예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어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예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어서 화면에는 거대한 붉은색 텍스트가 쾅 하고 나타났습니다. 친자 불일치 생부 강도훈. 그 끔찍한 문구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친자 불일치래. 세상에, 뻐꾸기였어?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의 애를 베고 들어온 거야? 와, 진짜 독하다 독해. 숙자가 마이크에 대고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보셨습니까? 저 물건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남의 씨를 품고 들어와서 감히 내 집안 족보를 훔치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숙자의 일갈에 시끄럽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예진에게 꽂혔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빛들이었죠. 그때 민준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 최예진, 너 같은 여자랑은 끝이야. 당장 이혼해. 민준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이혼 소장을 예진의 얼굴에 있는 힘껏 뿌렸어요. 차악. 하얀 종이들이 꽃가루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예진의 머리 위로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예진은 떨어지는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의 몰락을 장식하는 저 하얀 종이들이 마치 자기 인생의 장례식에 뿌려지는 국화꽃 같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훈이 쥐새끼처럼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김 비서의 눈짓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거구의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거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도훈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단숨에 바닥에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훈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꼴사납게 울며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예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말도 안 돼. 예진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광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거 불법인 거 몰라? 내 동의도 없이 함부로 유전자 검사한 거. 이거 다 범죄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네 다 고소할 거야.
예진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했어요. 다시 한번 우아하게 손짓을 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고소?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내 손으로 직접 사인한 동의서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 스크린에는 예진이 마사지샵에서 귀찮다며 대충 휘갈겨 서명한 친자 확인 동의서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어요. 예진의 서명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예진은 할 말을 잃고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꼴이었죠.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점점 커지자 숙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더럽고 불쾌한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소란스러웠습니다. 숙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며 명령했어요. 보안팀,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더러운 것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끌어내. 숙자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짐짝을 들듯 예진과 도훈을 양쪽에서 잡고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 임신했어. 나라. 임신한 임산부한테 이럴 수 있어? 아, 박민준,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살려줘. 예진이 바닥에 구두굽을 긁으며 발버둥 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죠. 이 일에 놀라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즐기다 가십시오. 숙자가 차분하게 행사를 마무리했어요. 연회장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예진과 도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입가에 작은 하지만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복수?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짜릿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름한 모텔방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재떨이를 집어들어 도훈에게 던졌어요.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계획을 세웠다면서. 재떨이가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네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잖아. 도훈이 소리치며 베개를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모텔방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해? 모든 게 끝났잖아. 예진이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가 며느리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닥쳐. 나도 망한 거야. 도훈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1시간 후 정신을 차린 도훈이 일어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뭔 소리야? 예진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론전을 해야 돼.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거야. 도훈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도훈은 어제 파티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한 달 전 숙자가 예진의 집에 찾아와 소리쳤던 장면을 합쳤어요. 교묘하게 짜깁기에서 마치 숙자가 임신한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게 먹힐까? 예진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만 봐도 속아 넘어가. 걱정 마. 도훈이 영상에 제목을 달았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하고 내쫓은 갑질 재벌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은 숙자와 민준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들은 정말 인간성이 없네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한숙자, 이 할멈 정말 악독하다. 예진이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봐,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아직 안심하긴 일러. 더 지켜봐야 해.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숙자의 회사 앞에는 1인 시위대까지 나타났어요. 갑질 재벌 한숙자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어요. 직원들은 출근길에 시위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핸드폰에 무서운 문자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오늘까지 원금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 숨는다고 해결될 줄 아나? 어디 있든 찾아낼 거다.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협박 문자가 빗발쳤어요. 도훈은 핸드폰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예진아, 우리 시간이 없어. 왜? 사채업자들이 오늘까지 돈을 갚으라고 해. 안 갚으면 죽는다고.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도훈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민준이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야. 미쳤어? 그건 범죄야. 예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미 우리는 잃을 게 없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도훈이 예진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훈은 심부름센터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박민준이라는 놈 퇴근 시간 알아봐. 형, 뭐 하려고요? 묻지 말고 알아보기만 해. 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이 민준의 회사 앞에서 며칠간 지켜본 결과 민준은 매일 밤 8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완벽해. 지하 주차장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어. 도훈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도훈과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준 맞지? 도훈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도훈이 전기 충격기를 민준의 목에 댔어요. 지지직 소리와 함께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형님, 저항이 심한데요. 후배 하나가 민준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서 승합차로 옮겨. 건장한 남성 셋이 달려들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민준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승합차에 실린 민준은 눈이 가려진 채 교회에 폐쇄된 냉동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도훈은 민준을 의자에 묶어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민준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 도훈이 만족스러워하며 숙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목숨이 소중하면 50억 가져와. 1시간 안에. 경찰 신고하면 죽는다. 숙자는 사무실에서 문자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실장, 경찰에 신고해야. 김 실장이 말하려 했지만 숙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경찰이 움직이면 민준이가 위험해져. 숙자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숙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동 시절 알고 지내던 어둠의 인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김 실장, 이 번호들에 전화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내 새끼 건드린 놈들이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걸 보여달라고 해. 숙자의 한마디에 서울 각지에서 검은 세단들이 시동을 걸었어요. 창고 안에서는 예진이 민준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돈만 주면 보내줄게. 예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예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도훈이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예진은 그런 도훈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냐?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협박 전화 30분 후 숙자의 사무실은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여러 대의 핸드폰을 동시에 조작하며 급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대포폰 위치 추적 완료됐습니다. 경기도 외곽 폐쇄 창고입니다. 얼마나 걸려? 숙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물었어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김 실장도 서둘러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미 현장 주변에 도착해서 대기 중입니다. 숙자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허리에 찼어요. 명동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출발하자. 검은 세단이 밤거리를 가르며 달려갔어요. 숙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살기가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폐창고 주변에는 이미 숙자의 호출을 받은 조직원들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설 경호팀들이 은밀하게 창고를 둘러쌌습니다. 1팀 배치 완료. 2팀도 준비 끝. 무전기에서 보고가 이어졌어요. 창고 안에서는 도훈이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도훈이 민준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댔어요. 야, 내 엄마한테 전화해. 빨리 안 오면 죽는다고 해. 안 해. 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뭐? 도훈이 화를 내며 민준의 뺨을 때렸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창고의 셔터가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쾅! 트럭 한 대가 셔터를 부수고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함께 김 실장과 정예 요원들이 등장했어요. 뭐야, 이것들이. 도훈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후배들도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놈들을 제압해. 김 실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덮쳤어요. 으악! 후배 하나가 김 실장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김 실장의 현란한 격투 실력에 깡패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 도훈이 쇠파이프를 들고 김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도훈의 팔을 잡아 꺾어버렸어요. 으악! 내 팔이. 도훈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구석에 숨어있던 예진이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그때 숙자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핸드백을 들고 있던 숙자가 예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쿵! 핸드백에 맞은 예진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숙자는 쓰러진 예진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납치까지 가담해? 모성애도 없는 짐승 같은 년. 예진이 바닥에서 떨며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숙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 민준이 다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숙자가 아들을 꽉 안아주자 민준은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괜찮다,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어. 숙자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숙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장님, 한숙자입니다. 납치 사건 현장이에요. 지금 위치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숙자는 언론사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들, 특종감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30분 후 현장에는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폴라리스 등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가 숙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제 아들이 납치당했습니다. 범인은 저 두 사람이에요. 숙자가 바닥에 쓰러진 도훈과 예진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숙자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납치 협박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취재했어요. 실시간 뉴스로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예진을 옹호하던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그녀를 희대의 악녀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다. 임신까지 이용하다니 악마 수준이네. 한숙자 회장님께 사과해야 해. 경찰차에 연행되면서 도훈이 발뺌을 시작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최예진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예진이 화를 내며 도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네가 계획한 거잖아. 이 미친년아. 두 사람이 경찰차 안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어요. 그 추악한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민준의 손을 숙자가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숙자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손에 피를 묻혔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경찰차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숙자 모자를 괴롭히던 긴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숙자는 차창을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사건 종결 3개월 후 법정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도훈에게 특수강도, 납치 감금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예진에게 범행주도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숙자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예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겪었어요. 차가운 독방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예진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아파. 예진이 배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예진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숙자와 민준이 자신을 응징하는 꿈을 꾸며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 달 후 예진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회자는 한숙자였어요. 면회실에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숙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당당했지만 예진은 초췌한 죄수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숙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예진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애원했습니다. 용서,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숙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네가 감옥에서 편히 지내는 일은 없을 거다. 영치금 반입도 막을 거고 가석방 심사도 영원히 부결시킬 거야.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예진이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네가 내 아들 어떻게 살게 했는지 기억해. 숙자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진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 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스라이팅 후유증이 거의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이제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가족폭력 및 가스라이팅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축하드려요. 동료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직접 상담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매일 밤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자는 아들이 경영 수업과 재단 일을 병행하며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게 어떨까? 숙자가 김 실장에게 말했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중요하죠. 김 실장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민주는 본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고기 익었어요. 민준이 바비큐 그릴 앞에서 즐거워하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요리도 잘하네. 숙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도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에 참여했어요. 김 실장님도 편하게 드세요. 민준이 김 실장에게 구운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어요. 정원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도중 숙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이제 참한 아가씨 좀 만나볼래?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숙자가 아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민준이 숙자의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갑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준이 종이를 꺼내며 물었어요. 자신이 어릴 적 그린 삐뚤빼뚤한 엄마 사랑해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7살 때 그려준 그림이야. 숙자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더 고맙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모자는 테라스로 나왔어요.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자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민준아, 어떤 시련이 와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엄마. 저도 엄마 편이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사랑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라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정원에서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김 실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숙자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은 지키는 것이고 악은 처단하는 것이며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카메라는 평온한 모자의 뒷모습에서 서서히 멀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석양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축복하는 듯 흔들렸어요. 한숙자와 박민준 모자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숙자와 민준 모자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동의 전설이었던 한숙자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벌인 완벽한 복수극이었는데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진과 도훈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마련이죠. 반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과 숙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민준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겠다는 민준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편안한 장소에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